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어수선할 때는 어떤 쪽을 집중적으로 봐야 될까요? 여인수 전문가의 시각으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수입니다. 네, 3일 밀리니까 2400선 이탈이 재차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좀 많이 밀리죠?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분석해 주세요. 네,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움직임은 그동안에는 이제 좀 기조 있는 조정으로 간 다음에 지금 섹터가 계속 돌아갔는데, 오늘도 물론 섹터는 좀 후발주자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오늘 이제 조금 이제 3일차 조정에서 아침에는 플러스권까지 다가섰죠. 다가섰는데 오후장에 윗꼬리를 달고 밀린다는 뜻은 뭐냐면은, 이번 주 지금 13일 CPI 지표 발표 전까지 좀 지수 쉬어가거나 제가 조정을 좀 받고 갈 수 있다는 멘트는 보내드렸는데, 그게 현재는 마무리되지 못하고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남아있는 12월은 제가 보기에 지수가 또 뭐 저점을 확인하고 다음 주 또 반격에 나설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2500선 전후는 인덱스 지수가 지금 강력하게 가기에는 조금 부족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도 오늘 좀 빠지고 난 다음에 미국 증시도 좀 쉬어가는 조정이 나오고, 연말 앞두고 좀 매물 소화 과정 조정기가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뭐 환율이 또 1,400원이 또 넘어갈 수 있다는 뭐 전망도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환율은 꺾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의 강세는 꺾였고, 다만 최근에 이제 초과 하락이 1,290원대까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달러 강세 축 자체는 12월 금리 인상 15일이죠, 다음 주. 하고 나면은 일단 추이는 좀 급김세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시장의 단면으로 봤을 때는 어떤 지금 현상이 이번 주, 지난 주말에서 나오냐면은, 미국 증시는 좀 쉬어갈 수 있다. 뭐 다우는 지금 추세적 상승이 있었고, 나스닥은 아직까지 완전히 뭐 지금 자리를 잡지 못했죠. 그래서 미국은 아직 겨울철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고, 한국은 제가 보기에는 한겨울은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봄이 올리려면은 좀 다시 오샘추위도 있을 거고 흔들림이 있을 거예요. 지금 어제 오늘 나오는 제가 기관들 보고서를 좀 발췌해가지고 좀 정리하고 읽어보니까, 당분간은 중국 추가 미국보다 좀 우세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중국 정시죠. 최근에 뭐 코로나 불안 문제 여러 가지 지금 뭐 애플 사태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중국 추가 이렇게 강해진 거, 중국이 지금 경제선이 결국에 넘어왔거든요. 넘어오고 오늘은 등락이에요. 요 모습을 단순한 차트로 보면서 뭐 중국이 좀 세네 할 수는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왔냐를 좀 우리가 원인 분석을 해봐야 되거든요. 지금 봤을 때는 중국이 이번 코로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어떤 경기 부양의 모토가 뭔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제 오늘 움직이는 거 보면은 오늘 소비재가 순환매 돌아간다든지 소수 간택된 산업재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네, 반면에 지금 반도체 조정을 더 주고 있고, 제가 반도체든 어떤 바이오든 그다음에 뭐 좀 열악한 시세들은 지난주 반등형에서 좀 현금화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드렸는데, 이래 되면 조금 쉬어가는 축하고 다시 부각되는 축이 좀 구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 보시고, 여전히 노 조정을 맞춰도 그렇고 맞추기 전도 그렇고, 조정 지금 당분간 제가 시황 연결할 때 우리가 지수 축에다가 맞추고 오늘 장이 좋니 안 좋니 이런 기준으로 잡지 말고, 여전히 종목의 축은 살아있어요. 움직일 주가들도 있고. 다만 이제 지수 자체가 좀 코스닥도 흔들리고 조정이 연장되면은 섹터 내에서 종목 소수로 집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집약되는 주가들의 공통점은 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모티브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생 모멘텀 수급은 소수 집약되는데 다수가 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간인 것 같다. 그리고 오늘 2390이면은 지금 이제 분기점이에요. 2380, 90 요 자리가 중요한 자리죠. 요 자리에 왔을 때 오늘 오후의 모양을 볼 때는 조금 이번 주 다음 주 CPI 지표 발표 전 주중 후반부까지 이번 주는 좀 쉬어가는 조정이 좀 더 연장될 개연성이 있다는 거. 어디서 조정이 연장된다면 대표적으로 반도체라든지 지금 2차 전지도 삼성 SDI는 삼성 축은 지금 뭔가 좀 살아있죠. 미국 조인트 벤처 설립도 지금 준비하는데 여전히 수급적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LG 축은 약세라고 봐야 되죠. 네, 요거 좀 구분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좀 붙는 게 말입니다. 어제 좀 화장품주에 쫓는 건 아니다 했죠? 네, 화장품주는 어제까지 강세 다음에 이렇게 또 뺍니다. 거의 어제 올라간 폭 한 5% 빼버리죠? 네, 이거 중국발 모멘텀, 화장품은 중국발 모멘텀보다는 앞으로 지금 마스크 벗는 시간이 내년에 오기 때문에 내수 모멘텀 쪽에 네, 잘 봐야 될 거고, 나중에 이야기 좀 하도록 하고, 네, 그래서 오늘은 상승 섹터가 조금 좁아지고 있는 과정에 있고, 오늘은 또 소비재가 좀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은 마스크를 진정 벗어야만이 리오퍼닝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올해는 뭐 연초에 리오퍼닝 기대감은 같지만 마스크 여러분 다 쓰고 있잖아요, 실내에서, 그죠? 마스크를 충청도 지역부터 지금 뭐 좀 시범적으로 벗게 해서 내년에 네, 풀려고 하는 정부 어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비재들이 한 바퀴 다 돌아간다 봐야 되겠죠. 이마트가 오늘 뭐 대형주 중에서는 좀 뿌리 붙는 모양이고, 오늘은 뭐 화장품주 갈 때 좀 적게 갔던 투어, 예, 여행 관련주도 좀 움직이죠. 다만 여전히 지금 제가 소비재 축은 쫓는 거 아니에요. 또 한 차례 순환매 돌리고 난 다음에 쉬어갈 수 있다는 거는 염두에 두세요. 저기 뭐 아웃도어 말고 골프웨어 쪽에 이런 크리스 FNC죠, 그죠? 이런 주가들이 소비재가 순환매가 좀 돌았고, 항공주도 조금씩 꿈틀대립니다. 아직까지 체감할 수는 없는데 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 지금 제가 섹터 안에 소수 좀 집약되는 맛이 있습니다 했는데, 오늘 섹터 안에 한번 좀 보면은 2차 전지 쪽은 일단은 삼성축이 조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난주 한번 초 언급드렸던 이런 축과 관련된 뭐 코스모 신소재죠. 이런 쪽은 플러스가 나 있어요. 나머지 축은 좀 오늘 약세 조정을 좀 연장하고 있죠. 이런 부분이 있고, IT는 실은 오늘 오전에 LG전자가 지난주 후반 이야기하고 10만 원을 한번 타치했죠. 타치한 다음에 오후에 좀 지수가 약화되니까 조금 미끄럼지를 치는데, 여전히 지금 뭐 가전에서 전장 기업 변신이 일어나는 LG전자가 그래도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고 견주합니다. 네, 이런 모습이 있고, 조선주도 보면은 다들 뭐 빙가빙가한데 오늘 유독 현대중공업 정도는 좀 움직이려고 하죠. 수급이 붙었습니다. 네, 이거 조금 조선도 그렇고, 해운도 보면은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작년 대박 났던 HMM 컨테이너 쪽은 약세예요. 약세인데 그렇게 뭐 안 움직이죠. 근데 벌크 카고 쪽, 탱크로리 쪽인 페노쇼는 단단해요. 지금 오늘 조정을 받더라도. 뭔가 조금 시황 변화가 있는데, 이 공통점은 좀 친중국 기업 성향이 강한 주가가 상대적으로 네, 양호하다는 거죠. 지금 산업 소재 쪽은 지금 화학 연료, 뭐 합성 수지 원료 만드는 쪽이죠. 네, 이런 대한유화 보면 안 빠져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거 야곱항 이야기하면은 보릿고개고, 지금 화학업황 엄청 안 좋은 이야기하고, 해운도 지금 뭐 네, 운임이 지금 뭐 저가 내년에 과연 갈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움직이는 거는 조금 중국 정책 변화를, 예, 화장품 같은 소비재는 단발성에 그친다면은 산업재나 이런 핵심 시세들 몇몇 전문가 좀 반응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좀 오늘 시장에 나타나는 좀 특징이라고 여러분들 읽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닥도 지금 지수는 조정 폭이 좀 늘어지니까 아무래도 지금 뭐 비기슈와 됐던 주가들이 네, 지금 세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바이오주도 제가 결국에 신약 관련주들은 올라가도 또 빠질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확실한 성공 스토리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네, 아시아 국가들 계속 계약이 떨어지고 있는 케어제는 다르다 했죠. 케어제는 오늘 뭐 10% 이상 추가 급등입니다. 네, 지금 뭐 쇼카바링도 지금 들어오고 있네요, 보니까.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섹터 안에 소수 집약됩니다. 메타버스와 3D, 이것도 제가 끝은 아닌데 좀 쉬어갈 수 있다 했는데, 네, 오늘 보니까 3D 뭐 쪽 스튜디오 쪽에 뭐 덱스터 이런 거는 좀 움직이죠. 네, 이게 뭐 기대값이에요. 다만 강화되면은 챙기는 전략 그대로 유지하셔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뭐 하이비전 시스템도 금요일로 언급드렸는데 오늘 장중 급등이 좀 있었고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종목은 생성은 되는데 오늘 지수가 오전 저점 하단을 좀 위협하면은 아무래도 움츠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지금 하단 영역을 2300 후반부 8, 90으로 잡아야 되냐, 좀 더 후퇴한 2350까지 이번 주 장에 조금 후퇴할 수 있느냐, 이거 좀 생각은 해야 되는데, 일단은 오늘 모양으로 볼 때는 좀 더 지수 하단을 좀 낮추면서 조정을 좀 연장할 수 있는 지금 흐름들이 좀 보이고, 네, 종목은 좀 소수 집약되는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시장을 읽고 있다는 거 참고하십시오.
네, 아래쪽으로 조금 더 열어놔야 된다. 그리고 가장 좀 눈에 띄는 부분은 당분간은 미국향보다는 중국향 종목이 좀 더 나을 것이다. 오늘만 같아도 이런 분위기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설명을 해주시네요. 그러면은 시장이 계속 좀 어려운 상황 이어지는데 전략에 있어서 변화 있으세요? 네, 전략의 변화는 뭐 지금 섹터의 구분을 잘하고 제가 조금 종목은 좀 좁아지는데 제가 지수가 이제 마냥 조정으로 들은 게 아니고 우리 시장은 2,400 밑으로 내려와서 2,300 후반이 될지 아니면 뭐 2,300 한 50 전후까지 좀 추가 밀지는 모르겠는데 2,300대 왔을 때는 두려워는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다음 주 CPI 지표가 13일 저녁에 나올 거고 FOMC가 있죠. 올해 마지막 FOMC. 지금 14일 저녁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15일이죠. 그래서 이번 주는 지금 중간에 옵션 만기도 끼어있고 해가지고 지수 조정이 일어나가지고 조금 전체적으로 인덱스 축으로 볼 수 있는 쪽은 조금 흐름이 별로 안 좋을 거고 좀 더 빠질 것 같습니다. 제가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다만 다시 한번 고가 매도 시연을 할 수 있는 시점은 다음 주 지금 굵직한 이슈들 지표 나오고 금리 인상이 완성되는 자리 그 점에서는 다시 또 선조정의 지수의 반격은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차트를 보면은 뭐 지나가고 나서 하는 이야기지만은 2,500을 두 번 맞아가지고 안 좋게 보면은 쌍봉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축의 변화가 있고 종목의 변화는 분명히 나올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섹터 안에 뭔가 종목들이 좀 집약되는 건 장이 안 좋아서 그래요. 네, 그런데 12월 달에 남은 전략은 그렇습니다. 조정이 좀 연장될 때는 보유 종목은 가급적이면은 밑으로 빼는 대응을 하지 마시고 이번 주 아니면 소화되고 다음 주 시장 흐름을 보고 위를 열어주고 또 뭐 2,500에 근접하는 구간이 나오면은 그때도 또 현금 비중을 늘려주고 조절하는 거 연말 앞두고 이 전략은 되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고 제가 실전에를 거래를 시키면서 많이 느끼는 거는 연말 앞두고 우리가 이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의 화려함은 조금 기대하기는 좀 환경들이 좀 안 도와주고 있다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종목 이슈도 돌아가고 또 휴식을 취한 쪽에서 또 돌아갑니다. 어제 이야기했던 뭐 광물 이슈도 지금 남아 있고요. 네, 또 뭐 XR, VR 기기 쪽도 또 화려한 종목들이 있을 것 같고, 네, 또 조금 이야기했던 중국 축도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정을 잘 해야 되는데 시장 변화가 이렇게 빨리 또 찾아오고 축의 변화가 있으면 여러분들 적응하기 좀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제가 가급적 2,300대에서는 가만히 있는 게 좋은데 다시 한번 또 위를 열어준 지수 강화 구간에서는 조금 12월 중에는 현금 조율이 좀 필요하다는 거. 지수가 올라가야만이 올라가는 주가들을 말하는 겁니다. 네, 이쪽이고 또 새롭게 생성된 이슈와 종목군들의 변화는 또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보는데 오늘 금, 월, 화 보통 3일이면은 상승장에서는 털어주는 게 정석이죠. 3일째 됐는데 외국인들도 파는 물건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 장이 흔들린다. 오늘 물론 기관이 팔아서 그래요. 이거는 미국 시장 추이에 흔들리던 주가가 있고 중국 시장 상승 추세 전환에 살아난 주가가 있고 축의 변화가 좀 생성되었다는 거. 요것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고 시장에 대입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고 지수가 좀 안 도와주면은 섹터 안에 종목은 좀 집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요거 좀 구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화장품은 중국 거를 벗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뭐 코끼리 밥솥, 시세이도 화장품 전부 다 일본에 출장한 아빠들이 많이 사왔던 제품들이죠. 그때는 한국하고 중국하고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을 때예요. 일본하고. 그래서 상당히 뭐 귀한 제품인데 지금은 중국도 지난 7, 8년 동안 많이 따라와 버렸어요. 따라와가지고 이제 실제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살 수 있는 물품이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네, 오히려 제가 드라마 콘텐츠 이런 것들은 다시 매물 소화되고 갈 수 있는데 이 소비재축은 노마스크로 갔을 때 받는 수혜기업군을 내수 모멘텀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오늘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해주신 말씀 꼼꼼하게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궁금하셨던 부분들에 대한 답이 좀 많이 담겨 있었네요. 미국에서 중국 축으로 그리고 또 노머스크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 내수에서 어느 정도의 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 면밀히 살펴보자. 알겠습니다. 내일은 좀 좋은 장에서 전략 들어봤으면 합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택과 집중이었고요. 여인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